안녕하세요. YJ 대체투자 스몰톡 10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국내 기업대출 시장 현황 요약이고요. 사실 국내 해외는 기업대출 관련 자료가 그래도 유료 자료, 무료 자료 포함해서 엄청 많은데 국내는 거의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쓰기가 힘들었는데 가끔씩 금융안정 보고서가 보통 6개월마다 나오거든요. 6개월만 나오는데 최근에 12월에 나와서 이 자료 한번 그래도 몇 개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발췌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죠. 이번 일단 기업 대출 잔액입니다. 네, 여기 그래프 처음 그림 1을 보시면은 금융기관 기업 대출은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늘고 있죠.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추세고, 여기서 지금 보시면은 비은행 쪽도 591.4조 원이겠죠. 조원 규모로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다 사실은 은행이죠. 은행이냐 비은행이냐 차이로 해서 당연히 은행들이 조금 더 많은 기업대출 잔액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어느 정도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잔액 증가율을 보시면은 은행은 어쨌거나 여기 0이잖아요. 0%. 은행은 지금 플러스 상태인데 비은행 같은 경우는 쭈루룩 내려와서 지금 여기 와서 지금 마이너스 0.1% 감소됐다. 전년 동기 대비 지금 변화이긴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시면 전반적으로 기업대출 연체율이 어느 정도 좀 금리가 높으니까 이자율도 높아서 연체율이 높은데 실제 비은행권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연체율이 높고 자산 건전성 관리에 대해서 더 보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어쨌거나 증가율은 이제 좀 마이너스로 들어갔다. 비은행 쪽은. 그럼 기업 규모별 기업대출 잔액을 보시면은 사실은 이게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제 금액을 맞췄거든요. 숫자를. 이 단위가 지금 조원인데요. 대기업 대출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니까 요 근처니까 대기업 대출은 지금 305.2조 원. 여기가 305.2조 원이라고 하고요. 중소기업 대출은 금액 훨씬 크죠. 단위가 같은데 1,596.8억 원, 한 1,600억 원 정도 중소기업 대출, 대기업 대출 305억 원 정도. 당연히 중소기업 훨씬 많고 대기업 적고 대출이 아니라 대기업들은 채권 발행을 통한 접근도 충분히 많이 열려 있어서 대출 한정으로 했을 때는 중소기업이 훨씬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 기업 금융기관 기업 대출 증가율이고요. 보시면은 그냥 업종별로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제조업이냐 비제조업이냐. 그러면 기업 대출이 전반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살짝 줄었다. 5.9% 정도까지 증가율이 5.9%로 전년 한 6% 좀 넘었나 보죠. 줄었고요. 비제조업도 조금 줄었고,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조선이 어쨌거나 뭔가 그래프적으로는 직전 2024년 1사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이 있는데요. 어쨌거나 줄어들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얘네들은 늘었네요. 자동차, 기계장비, 철강은 오히려 기업 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이쪽 친구들은 줄어들었어요. 전기전자, 석유화학, 조선은. 그리고 또한 반년 사이에 비제조업의 경우도 정보통신은 줄어들었고, 건설 줄었고, 도소매 줄었고, 부동산 줄었고, 숙박음식 줄었고, 운수 줄었고, 비제조업은 전반적으로 다 떨어졌고, 제조업은 줄어든 부분도 있고 상승한 부분도 있네요. 그리고 금융업권 및 기업 규모별 기업들 연체율이죠. 연체율이 진짜로 늘었나 보시면은 업권별 은행의 경우 연체율은 0.52%, 매우 낮죠. 사실은 오르고 있지만 매우 낮고, 비은행권은 6.40%. 숫자 절대 숫자 자체도 높지만 기울기도 높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비은행권은 이제 신규 기업 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 좀 자제하고 있다.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 그런 말 한 거고요. 규모별로 보면은 대기업은 연체율이 줄어들고 있죠. 오히려. 그러니까 기업 자체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은 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중소기업 자체가 지금 연체율이 늘고 있다. 그리고 업권별로는 비은행들이 연체율이 늘고 있는데, 아마 이쪽에 그럼 비은행권이
중소기업 쪽 뭐 대출이 많을 수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겠네요. 한 페이지를 보시면은 자금 조달 현황이에요. 이건 사실 여기 이제 오타인데 회사채 그림일 회사채의 경우는 뭐 2024년 1분기 중 24년 1분기 중 여기네요. 여기에 차원 목적의 대규모 선발행이 지속되면서 2분기 3분기는 뭐 전부 순상환되었다. 이 빨간색의 AA 등급과 파란색의 A 등급 이하 높은 등급, 낮은 등급 둘 다 뭐 순상환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CP의 경우는 이게 오타죠. 여기 A1 등급 이상이고 얘는 A2 등급 이하 녀석이고요. 어쨌거나 이 녀석은 얘네는 뭐 둘이 굳이 비교를 하자면 동기간에 여기서는 지금 A2 등급 이하 녀석은 오히려 반대 방향을 보이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 회사채에서는 다 높은 등급이든 낮은 등급이든 뭐 순발행이면 순발행, 순상환이면 순상환으로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그 CP 쪽에서는 좀 낮은 등급과 높은 등급 간의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어요. 네, 4페이지고요. 부채 비율이 어떤 기업의 그런 외형, 퍼포먼스, 안정성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한 내용이고요. 규모별로 보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다르겠죠. 부채 비율이 대기업은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 중소기업은 내려가고 있다. 뭐 이 얘기를 사실은 중소기업은 좋아지고 있네, 대기업은 나빠지고 있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중소기업은 뭐 퍼포먼스도 안 좋아지고 연체율도 늘어나서 대출을 덜 해주기 때문에 대출을 덜 받아서 부채 비율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라는 그런 해석을 할 수도 있죠. 대기업은 조달 가능성이 높고 뭐 아까도 연체율도 낮고 디폴트 확률도 낮다 보니까 조달하기 쉬워서 이런 금리가 낮아지면서 다시 점점 뭐 조달을 많이 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요. 오히려 나쁘다, 좋다라고 꼭 해석을 이렇게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으면 배드 컨디션, 내려가면 굿 컨디션이라고 꼭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부채 비율 200% 초과기업 비중 분석도 보면은 둘 다 줄고 있네요. 대기업은 약간 살짝 줄고 있고 중소기업은 뭐 아까 말했지만 뭐 대출이 잘 안 되면 결국은 200% 초과기업 비중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이게 외형이죠. 보통 외형에 대한 거, 수익성에 대한 거. 그러면은 여기서도 뭐 대기업은 이번에 왔을 때 중소기업보다 매출액 증가율이 좀 더 높네요. 그렇죠? 뭐 외형이 어쩌거나 다들 이제 2024년 들어서 외형이 증가하고 있다. 뭐 그런 걸 알 수 있고 매출액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들어와서 수익성이죠. 수익성인데 대기업은 좋아지고 있죠. 파란색이니까 올랐죠. 근데 이 중소기업 쪽 어떻게 보면은 내려가고 있는 추세네요. 현재 마이너스인 것도 이슈지만 2021년부터 주황색 녀석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는 게 실제 뭐 중소기업,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반대 방향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합쳤을 때 평균값을 보면 뭔가 좀 잘못 해석할 수도 있는데 대기업의 기준이 높으면 좋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수익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중소기업은 수익성이 이제 마이너스까지 온 것도 문제지만 꾸준히 하락하고 있어 보이고 대기업은 다시 상승 반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대출도 추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연체율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마지막 페이지고요. 이자 보상 비율이 결국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이죠. 이자를 낼 수 있는 여력. 여기 보면 대기업의 여력이 많겠죠. 예, 지금 이자 비용의 뭐 예를 들어 한 4배 정도의 매 이자 지급 재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중소기업은 현재 매년 내야 될 이자 재원보다 이자 낼 수 있는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적은 거죠. 그럼 뭐 기존에 쟁여놨던 현금을 쓰거나 해서라도 버텨야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좀 이자 보상 비율이 1배 미만이면은 기본적으로 계속 기업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기가 기존 재산을 깎아먹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 뭐 진짜 상황이 안 좋긴 한 거죠. 이런 환경이 기업 환경이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지금은 뭐 경기 불황 이런 게 실제 맞는 것 같아요. 모든 지표들이 이것도 이자 보상 비율도 중소기업 주황색 기준으로는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하락 추세.
안 좋은 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좋은 건 안 좋아지고 뭔 얘기지? 어쨌거나 안 좋아지고 있고 안 좋아져야 될 건 늘고 있고 좋아져야 될 건 줄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같아요. 중소기업은. 하지만 대기업은 또 다른 세상인 거 아직까지 나빠지는 모습이 안 보인다. 뭐 이런 지표들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 1 미만이면 이자 내기 힘든 기존의 자기 재산을 깎아먹어야 되는 기업의 비중이 대기업은 뭐 그래도 뭐 30.8% 이 정도 되고 중소기업은 뭐 어느 정도 되는데 근데도 대기업도 이 비중이 미세하게 늘고 있긴 하네요. 둘 다. 그렇다면은 뭐 전반적으로 뭐 어떤 이걸로 엄청난 해석을 할 것도 아니고 자료가 좀 느리게 나온 자료에서 이것 때문에 막 당장 오늘의 시장을 얘가 고려하고 있진 않은데 이 자료를 전반적으로 읽어보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두 개로 나눴을 때 대기업은 그러니까 제 생각엔 경기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은 그거를 어느 정도 막아서 버텨내고서 뭐 중선방, 중간 이상으로 선방하면서 버티고 있고 일부 지표만 나빠지지만 그렇지 않은 지표들은 전반적으로 선방하면서 떨어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 같고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 경기 악영향 영향을 직격타로 받아서 제반 지표들이 좀 계속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봬요. 안녕.